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견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사료나 긴 시간의 산책, 그리고 수많은 장난감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매일 집에서 일어나는 7가지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것들보다 반려견의 뇌리에 훨씬 더 깊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이미 이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쉽게도 거의 다 와서 놓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다정하게 눈맞춤 유지하기입니다. 반려견과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반려견도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둘 사이에는 동시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5년 일본 아자부 대학교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서로 교감하는 30쌍의 반려견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서로 눈을 맞추자 놀랍게도 양쪽 모두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된 것입니다. 이후 연구팀은 사람 손에 자란 늑대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에게서는 이러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호르몬의 끈은 오직 사람과 반려견 사이에서만 진화해온 고유한 결과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다른 동물도 사람과 이토록 놀라운 교감을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당신의 눈을 쳐다볼 때 무심코 시선을 피하지 말고 단 몇 초만이라도 다정하게 마주봐 주세요. 그렇게 가만히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도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기적 같은 생화학적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톤과 단어로 말 걸어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차마 남들 앞에서 내지 못할 한껏 톤이 높고 과장된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반려견의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무심코 놓치고 있는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018년 요크 대학교 연구진은 37마리의 성견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려견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친숙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아주 다정한 톤으로 녹음해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 톤은 똑같이 다정하지만 내용은 반려견과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단어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평소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무덤덤한 일반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강아지들이 스피커 쪽으로 다가가 그 곁에 가장 오래, 가장 행복하게 머문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다정한 목소리 톤과 자신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동시에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목소리의 톤도 중요하지만 내뱉는 단어 자체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진행된 자기공명 영상 뇌스캔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깨어있는 13마리의 강아지들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자 녀석들의 뇌는 사람처럼 좌뇌를 사용해 단어의 의미를 처리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이해할 때 뇌의 한쪽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특히 뇌의 쾌락 중추 영역은 목소리 톤과 단어가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오직 그때만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내뱉는 단어 하나,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조합해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반려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하기입니다. 수년 동안 분리불안에 관한 가장 흔한 조언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견을 철저히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의 흥분 상태를 받아주지 말고 최대한 무덤덤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죠. 보호자가 차분하게 들어와야 반려견도 차분한 성격을 가지게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약 2,000명의 반려견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낡은 조언의 오류를 완벽하게 꼬집어냈습니다. 분리불안 문제가 심각한 반려견의 보호자들이 오히려 문제가 전혀 없는 반려견의 보호자들보다 집에 왔을 때 훨씬 더 무뚝뚝하고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인사가 무덤덤할수록 분리불안 증세는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조언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잘못 짚고 있었던 셈입니다.
2014년 재회 시의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스킨십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이 인사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의 옥시토신 수치가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이 연구가 가정 반려견이 아닌 실험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현실에서 2,0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역시 완벽하게 똑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외출 후 집에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세요. 이 짧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행복 호르몬이 온몸에 퍼지며 홀로 불안했을 반려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걷고 싶은 길을 후각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산책은 철저하게 사람의 편의와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해진 거리, 정해진 속도에 맞춰 그저 사람의 동선이 편한 대로 반려견을 옆에 끌고 걷는 방식이죠. 하지만 냄새로 세상을 보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즐거운 산책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보디가드처럼 에스코트하는 임무에 불과합니다. 2019년 연구진은 20마리의 반려견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2주일 동안 산책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보호자 옆에 바짝붙어 발맞춰 걷는 통제된 산책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냄새를 쫓고 자유롭게 탐색하며 어디서 얼마나 멈춰 설지 녀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후각 위주의 노즈워크 산책을 하게 했습니다. 실험 전후로 모든 반려견에게 인지 편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동물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낙관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관하는지를 측정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코를 쓰며 자유롭게 산책한 반려견들은 눈에 띄게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면 보호자 옆에만 바짝 붙어 걸었던 반려견들은 아무런 심리적 변화나 성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밖에서 걷는 시간을 보냈지만 심리적인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코로 냄새를 킁킁거리며 누리는 걷기의 자유는 통제된 걷기 운동으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는 뇌 속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강력하고 행복하게 자극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산책만이라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반려견의 코가 이끄는 대로 그저 조용히 따라가 봐 주세요. 비록 평소보다 걷는 거리는 훨씬 짧아지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쳤을 때 반려견이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감과 마음의 평온은 그저 내내 발맞춰 걷기만 했을 때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터그놀이에서 아이가 이기게 져주기입니다. 반려견과 장난감을 당기며 노는 터그놀이를 할 때 무조건 사람이 힘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아주 오래된 속설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놀이에서 이기면 스스로 우두머리라고 생각해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건방져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2002년 연구진은 14마리의 골든 리트리버를 대상으로 이 가설을 직접 꼼꼼하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20번의 놀이에서는 강아지가 장난감을 뺏으며 무조건 이기게 해주고 다른 20번의 놀이에서는 무조건 져서 장난감을 뺏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 놀이의 승패는 반려견의 서열 의식이나 지배적인 문제 행동에 그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놀이를 통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승패와 전혀 상관없이 신나게 놀이를 하고 난 후에는 보호자를 향한 반려견의 순응도와 집중력이 훨씬 더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반려견일수록 놀이에서 자신이 승리의 장난감을 쟁취했을 때 보호자를 향한 애정과 유대감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놀이 중 보호자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다정한 목소리로 칭찬하고 부드럽게 스킨십을 듬뿍 해준 경우 놀이 후 반려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관되게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나게 노는 도중에 보호자가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혼을 내려들면 오히려 녀석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급격하게 치솟고 말았습니다. 결국 놀이가 끝날 때 누가 장난감을 차지하고 이기느냐보다 노는 동안 보호자가 얼마나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호응해 주었느냐가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수백 배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밥 먹기 전 단 3분간의 즐거운 교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진심으로 폭풍 칭찬할 때 그 작은 뇌 속에서 어떤 눈부신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훈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뿌리째 뒤바뀔 것입니다. 2016년에 자기 공명 영상 뇌스캔 연구에서 연구진은 15마리의 반려견에게 두 가지 신호를 학습시켰습니다. 하나는 맛있는 간식을 주는 신호였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다정하게 칭찬해주는 신호였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맛있는 간식을 받을 때나 보호자의 따뜻한 칭찬을 들을 때나 뇌의 핵심 보상 중추가 똑같이 강력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보다도 보호자의 다정한 칭찬 목소리에 뇌가 훨씬 더 폭발적이고 행복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접시와 칭찬하며 두 팔을 벌린 보호자 중 하나를 선택해 달려가게 하자 녀석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하는 보호자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교감하느냐입니다.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은 반려견들은 훈련을 받는 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 끝난 일상생활 속에서도 몹시 위축되고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훈련 받을 때의 끔찍한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아이들의 마음을 까맣게 갉아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따뜻한 칭찬과 보상으로 교감하며 훈련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끈끈했습니다. 하루 세끼. 아이가 밥을 먹기 전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주 쉬운 지시를 내리고 아이가 해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다정하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반려견의 뇌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칭찬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최고의 보상으로 깊이 새기며 그 소중한 행복의 기억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차곡차곡 눈부시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그저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 아마 여러분을 무척이나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불안한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상황을 비교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같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기, 적극적으로 다가가 쓰다듬어 주기, 그리고 장난감을 흔들며 신나게 놀아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행동 모두 방에 사람 없이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강아지들에 비해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억지로 쓰다듬거나 쉴 새 없이 말을 걸지 않고 그저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직접 온기를 나누며 안아주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크기의 위로와 안도감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새롭게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이 놀라운 사실에 아주 충격적이고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더해줍니다. 연구팀이 85쌍의 반려견과 보호자를 오랜 시간 면밀히 추적하며 양쪽 모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 수치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솟게 만든 진짜 원인은 보호자가 밖에서 얼마나 강도 높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보호자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일에 대한 잡념과 어두운 근심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회사에서 겪은 복잡한 생각이나 분노를 현관문 밖으로 훌훌 털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끌어안고 끙끙대는 바로 그 답답한 상태 말입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는 곁에 앉아있는 보호자의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보호자의 내면적인 감정과 불안한 심리 상태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습관이 완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반려견 곁에 털썩 주저앉을 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신경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머릿속을 맴도는 복잡한 생각의 창을 모두 닫고 스마트폰도 잠시 멀리 내려놓은 채 그저 온전히 그 편안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아이 곁에 고요히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은 내쉬는 숨소리 하나, 뿜어내는 공기의 결 하나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깊은 마음속을 유리알처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본 아이가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사소한 행동들에는 아주 놀랍고도 다행스러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잔뜩 드는 비싼 장비도 전혀 필요 없고 매일 몇 시간씩 진을 빼며 훈련해야 하는 피곤함도 없으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단 몇 초만 더 다정하게 눈을 맞춰주는 것,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진심을 가득 담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앞장서서 끄는 대신 조용히 녀석의 코가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따라가주는 산책처럼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것들이죠. 반려견과 여러분 사이에 흐르는 이 깊고 애틋한 유대감은 결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뇌 신경 물질과 호르몬의 흐름 속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매일매일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목소리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달콤한 간식처럼 여기며 기뻐하는 녀석의 작고 따뜻한 뇌 속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완벽한 생물학적 반응이며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되는 과학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사소해서 무심코 툭툭 흘려보내는 그 찰나의 일상들 속에서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은 조금씩 단단한 성벽처럼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서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작고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은 다르고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7가지의 작은 기적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선물해 주실 건가요?